아이슬란드 한 농장의 양우리 문이 갑자기 열리고 매서운 칼바람과 함께 기이한 포효가 들려오자 양들이 흥분해 좁은 틈으로 비집고 나와 하나같이 엉덩이를 문 쪽으로 둔 채 밖에 무언가에게 심사를 받듯 서 있다가 거대한 암양 한 마리가 선택되어 어둠 속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봄이 오자 농장주 부부가 다시 농사를 시작했는데 자식을 잃은 뒤라 다툼도 열정도 없이 대화조차 손에 꼽을 만큼 메말라 그저 씨 뿌리고 풀 베고 양치는 일만 기계처럼 되풀이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저녁 양의 출산을 돕던 부부가 갓 태어난 새끼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양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가진 반인반양 몸이라 두 사람은 서로를 말없이 바라본 채 마음속으로 합의에 다다랐습니다. 아내가 그 어린 양을 방으로 데려와 아기 돌보듯 분유를 먹이자 오랜만에 얼굴에 미소가 번졌는데 그 시각 양우리에서 울부짖던 암양은 다름 아닌 그날 밤 선택됐던 바로 그 어미라 그 울음이 더욱 애절하게 사무쳤죠. 날이 밝자 부부는 먼저 떠난 아이를 위해 마련해 두었던 유모차까지 꺼내와 오래도록 묵혀있던 그것이 다시 빛을 보게 됐지만 아내가 자장가로 어린 양을 재우는 모습을 문가에서 지켜보던 남편은 말없이 농장으로 나가 트랙터에 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어린 양이 사람이 아닌 괴물이라는 걸 알면서도 적어도 아내가 행복해 보였기에 무거운 현실을 받아들인 남편이었지만 새끼를 빼앗긴 암양은 양우리를 탈출해 방 앞에서 슬피 울부짖길 거듭했고 지친 부부는 밤낮없이 그 어미를 멀리 쫓아내야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양이 사라진 걸 뒤늦게 안부부가 먼 계곡까지 뒤지자 암양이 데려간 어린 양이 보였고 아내가 대번에 빼앗아 안고 돌아오는 길에 멀리서 들려오는 어미의 울음에 증오 어린 포효로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며 당장 사라지라 소리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린 양은 대여섯 살쯤으로 자라 말만 못할 뿐 여느 아이와 다를 바 없었고 에이다라는 이름까지 얻어 부부를 제 부모로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도시 생활에 실패하고 농장으로 돌아온 남편의 동생이 들이닥쳤는데 아침 식사 자리에서 반인반양이 의자에 앉아 멀쩡히 밥을 먹는 에이다를 처음 본 그가 말을 잇지 못한 채 이게 대체 뭐냐고 묻자 형은 그저 행복이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눈에 에이다는 그저 짐승일 뿐이라 아무 생각 없이 풀을 뜯어 먹이로 내밀었다가 가족의 삶에 간섭 말라는 형의 불같은 경고를 들었고 급기야 어느 밤 사냥총을 들고 에이다를 밖으로 데려갔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순진무구한 눈망울과 마주치자 끝내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고 잠에서 깬 아내는 동생이 차마 떠나보내지 못하고 에이다를 껴안은 채 곤히 잠든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한 식구가 된 어느 날 아내가 에이다를 데리고 오른 언덕에는 몇 해 전 먼저 떠난 진짜 딸 에이다의 무덤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죠. 동생마저 에이다에게 정이 들어갈 무렵 혼자 밖에 나갔던 에이다가 자신과 똑같이 생긴 반인반양 어른과 마주치고는 겁에 질려 돌아와 거울 속 제 모습을 혼란스레 들여다보다 처음으로 자신이 대체 누구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동생이 아내에게 흑심을 품었다가 매몰차게 거절당하자 암양을 죽인 게 너라는 걸 안다며 협박했지만 얼어붙은 아내는 그를 창고로 끼어가둬 버렸고 이튿날 차에 태워 농장 밖에 내려놓고 에이다는 선물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만 남긴 채 그를 떠나보냈죠. 이제 일상이 돌아오리라 믿은 아내가 집에 닿자마자 멀리서 총성이 울렸는데 총에 맞은 건 남편이었고 범인은 수년 전 양우리에 들어와 암양을 골랐던 에이다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죽어가는 남편은 그 괴물이 에이다를 끌고 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뿐이었고 잠시 망설이던 에이다마저 끝내 친아버지를 따라 멀리 떠나버려 뒤늦게 남편 곁에 닿은 아내의 세상은 그대로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죠.